일반 주택보다 건축 시간을 35% 단축하고 일반 지붕이라면 무너질 정도의 눈무게를 견뎌내며 두 사람이 기본적인 수공구만으로 주말 단 이틀 만에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A 프레임입니다. 이 구조는 일본의 눈 덮인 산본쿠리부터 스칸디나비아의 험준한 피오르드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겨울 환경 속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회복력을 지녀 고대 건축가들이 채택했던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60%가 매년 눈이 내리는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에 거주하는 비율은 1% 미만이며 대신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물이 새고 썩으며 종종 붕괴되기도 하는 비싼 직사각형 상자 형태의 집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프레임의 장대한 기원과 이것을 최고의 겨울철 주거지로 만드는 구조적 물리학,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에 살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쇼가와 계곡의 외딴 산골 마을에서는 에도 시대에 가쇼즈쿠리, 가소 스타일, 츠쿠리가 탄생했는데 이 이름은 직역하면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지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설량으로 기록되는 연간 최대 36피트의 눈이 쌓이는 환경, 즉 일반적인 직사각형 지붕이라면 단 한 계절 만에 무너져 내릴 하중에 대한 직접적인 공학적 대응이었습니다. 가쇼즈쿠리는 60댁에서 70스트레가 사이의 지붕 경사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구조물이 견딜 수 없는 무게에 도달하기 전에 눈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파른 각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의 천재성은 지붕의 기하학적 형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일본의 건축가들은 지속적인 장력과 노출 환경에서 녹슬고 부러지는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 골조는 3줄로 고정하는 복잡한 목재의 결구법인 사스사수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묶었습니다. 이는 하중을 받을 때 못을 기반으로 한 건축물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반강성 세미 리기드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삼각형의 기하학적 구조는 프레임 전체로 에너지를 분산시켰고 3줄 결박은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저항하는 대신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직적인 눈의 하중과 측면의 지진력에 동시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이 탄생했습니다. 6,000마일 떨어진 아오테아로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공동 집회소에 동일한 기하학적 논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오즈쿠리와 마찬가지로 와레누이는 이 지역의 잦은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 부재들은 미미로라는 복잡한 밧줄 결박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 묶여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프레임이 이동하고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형태는 1934년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건축가 루돌프 쉰들러 작가 캘리포니아 레이크 에로헤드의 베나티 캐빈을 설계하면서 미국 현대 건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A프레임의 가파른 삼각형 지붕선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재 예산으로 넓은 부피의 내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한 변화는 20년 후 샌프란시스코의 건축회사 캠플&웡즈이 1951년 예술축제에서 레이저 하우스를 선보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존 캠펠은 건물의 치수를 488 합판의 표준 너비에 맞춰 고정함으로써 자재의 낭비를 없애고 전문 시공업체나 주택담보대출 없이도 가족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 과정을 축소했습니다. 그 직후 미리 재단된 조립 키트가
단 5,000달러의 가격으로 백화점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A프레임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DIY 휴양지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A프레임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앤드류 갤러의 엘리자베스 리스 하우스, 엘리자베트 리스 하우스는 1957년 뉴욕타임스에 소개되었으며 저렴한 플레이하우스로 마케팅되었습니다. A프레임의 황금기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소유주가 직접 짓는 격식 없는 휴식처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힘입어 대략 1955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A프레임이 제공하는 구조적 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제거하는 약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목조주택에서 구조물은 접합부에서 연결되는 일련의 개별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지붕은 벽의 상단 플레이트 위에 놓이고 벽은 바닥 위에 놓이며 이 둘은 중력과 금속 패스너에 의해 함께 고정됩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한 상승력, 폭설, 지진력 등 극한의 하중이 가해질 때 파손은 거의 항상 이러한 접합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A프레임은 그 접합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대신 석가래가 하나의 연속된 구조로 이어져 벽과 지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에 도달한 힘이 기초로 직접 전달되는 연속적인 하중 경로를 생성하여 지붕과 벽 사이의 취약한 영역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기하학적 구조 자체도 기존 건축 방식으로는 모방할 수 없는 두 번째 구조적 특성을 더합니다. 삼각형은 적어도 한 변의 길이를 변경하지 않고는 변형될 수 없는 유일한 기하학적 도형입니다. 모서리를 밀면 기존의 직사각형 프레임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무너집니다. 반면 삼각형 프레임은 재료 자체가 파손될 때까지 삼각형 형태를 유지합니다. 60드굼 이상의 지붕 경사를 유지함으로써 A프레임은 눈의 하향력과 바람의 측면력을 석가래를 따른 압축력으로 변환하여 기초로 곧장 전달합니다. 이러한 편향은 구조물을 기초에 더 단단히 밀착시키는 하향 압력 요소를 생성합니다. 즉,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눈이 많이 내릴수록 건물이 더 단단하게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은 조립의 용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프레임은 벽과 지붕의 구분을 없애기 때문에 동일한 바닥 면적의 기존 구조물보다 골조를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호환 50%덜 듭니다. 소형 A프레임 키트는 두 사람이 기본적인 수공구만으로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구조물에 대한 골조 비용은 기존 목조 골조의 경우 25,000달러에서 45,000달러인 것에 비해 12,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60득의 지붕 경사는 전통적인 상자형 주택이 경쟁할 수 없는 마지막 장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고도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가장 높은 겨울철 북방구 위도에서 태양광 패널 효율을 위한 최적의 각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남쪽을 향하는 A프레임의 지붕 표면 전체가 사실상 사전 설계된 태양광 렉락 역할을 합니다. A프레임의 우수성은 극한 환경에서 수세기에 걸친 성능과 수십 년간의 현대 건축 관찰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A프레임은 종종 자재 및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마감 전 평방피트당 3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인 기존 맞춤형 주택과 비교할 때 A프레임 키트는 평방피트당 150달러 미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과 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골조 단계만 해도 30%로 50%더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구조물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대부분의 A프레임의 표준 사양인 금속 지붕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주요 유지 관리 주기를 없애줍니다.
막힐 수 있는 빗물 바디가 없고 샵 7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아스팔트 쉥글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대한 성능 면에서 일본 쇼가와 계곡의 가쇼즈쿠리 마을은 일반적인 구조물이라면 단 한 계절 만에 파괴될 연간 적설량 아래에서도 수세기 동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 중 일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프레임은 경쟁하는 기존 주택보다 건축 비용이 적게 들고 골조를 더 빨리 세울 수 있으며 눈과 바람의 하중 조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기적으로 눈이 내리는 미국의 주에서 이것이 주류 건축 양식이 되지 못했을까요? 관료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몇 가지 사소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규제입니다. 국제 주거 규정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은 모든 거주 가능한 방의 최소 천장 높이를 7피트 6인치로 요구합니다. A프레임에서는 평면도의 중앙 부분만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경사진 벽 근처의 영역은 그렇지 않으며 법적 평방피트 면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방피트 단위로 판매하는 개발자는 벽이 기울어질 때마다 수익을 잃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대규모 건축업자들은 감정평가된 판매 가능 면적을 줄이는 구조물을 건설할 재정적 동기가 없습니다. 또한 이 형태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진정한 실용적 한계도 있습니다. 경사진 벽은 표준 가구, 책장, 옷장 및 주방 캐비닛이 건물 둘레에 딱 맞게 배치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수납 솔루션과 덕트 작업은 맞춤 제작 없이는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에는 본질적으로 낭비되는 바닥 면적이 많습니다. 벽의 가팔은 경사로 인해 바닥 면적의 최대 50%가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락방 공간은 구조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중앙 지점에서만 완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높이가 나옵니다. 겨울철 내내 정기적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구조적 이점이 이러한 실용적인 한계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폭설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때는 왜 이러한 구조물이 널리 채택되지 않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가혹한 겨울 조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A프레임은 전통적인 상자형 구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는 존재합니다. A프레임은 국제 주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자체와 기존의 지붕 경사 및 벽체 재료를 의무화하는 주택 소유자 협회 HOA 구역에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규제가 적은 주 Low Code States의 시골 비법인 지역 Unincorporated Land 이 가장 확실한 경로를 제공하는데 여러 주에서 주 전체의 표준을 강제하기보다는 개별 카운티의 건축 규정 채택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 내에서도 특정 카운티는 비법인 지역에 최소한의 주거 규정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적용되는 곳에서도 A프레임은 종종 주 거주지보다 최소 평방피트 기준이 낮은 보조 주거 단위 ADU나 레저용 구조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당국은 A프레임을 영구 주거지가 아닌 임시 또는 레크리에이션 구조물로 분류하여 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예비 승인을 확보하는 것은 예비 건축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입니다.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는 가격과 복잡성 수준이 다른 세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입점은 검증된 공급업체의 조립식 CNC 키트입니다. 아브레임 아브라메 및 댄 아웃도어스 댄 아웃도어스와 같은 회사는 공장에서 가공된 부품, 미리 뚫린 연결부 및 전체 조립 설명서가 포함된 플랫팩 플랫팩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500평방피트 미만의 소형 키트는 전문적인 건축 지식 없이도 두 사람이 기본적인 수공구만으로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골조 CU2쉘 비용은 기존 맞춤형 건축의 $300에 비해 평방피트당 $150 미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영구적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련된 장인이 제작하는 맞춤형 목조 골조가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계 유연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이지만 특히 설계 시 중앙생활 공간 전체에 규정을 준수하는 천장 높이를 통합하는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및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오프그리드 또 오프그리드 통합을 위해서는 긴 지붕 경사면이 정남향을 향하도록 구조물을 배치하십시오. 60득의 경사각에서 이 표면은 에너지 수요가 가장 높은 겨울철에 최적에 가까운 태양열을 확보합니다. 처마 근처에 밀폐된 삼각형 공간을 배터리 저장소, 물탱크 및 기계 시스템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주요 생활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장작 난로는 열린 공간을 효율적으로 가열합니다. 콘크리트 트럭이 필요 없고 최대 걸대의 경사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라운드 스크류 G-그라운드 스크류. 기초를 사용하면 기존의 기초 작업이 불가능한 지형에도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든 A프레임의 내부적인 과제는 경사진 벽입니다. 표준 가구와 주방 캐비닛은 수직 표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A프레임 건축업자들이 사용하는 해결책은 처음부터 경사진 가장자리를 붙박이, 수납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낮은 캐비닛, 서랍장, 배관 및 배터리 인프라가 규정상 거주 가능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간을 채웁니다. 천장이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중앙 공간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 공간이 됩니다. 양쪽 끝 벽은 구조적 하중을 받지 않으므로 전면 유리, 목자에 또는 창문이 있는 표준 골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A프레임은 일본의 설원에서 수세기에 걸쳐 다듬어진 구조적 기하학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직사각형 상자보다 건축 비용이 적게 들고 골조를 더 빨리 세울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생존의 건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역사가 잊으려 했던 공학적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회복력을 위해 건축하십시오. 다음 구조적 걸작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